안녕하세요. 스키모 마스터의 션캠입니다. 제가 이제 LA하고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면서 생활을 한 지가 벌써 9개월 차가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항상 이렇게 좀 찰징을 하면서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항상 30분씩 비는데 이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제가 유튜브 녹화를 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기가 요즘 좀 빡빡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기왕이면은 유튜브 녹화를 좀 하자라는 생각에 오늘은 차 안에서 이렇게 녹화를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로 제가 구독자 나눔을 할 책들이나 어떠한 아이템들이 있다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 했는데 2달여 만에 또 새로운 책을 협찬받게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컬러의 세계라는 그런 책인데 지금 오늘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강하거든요. 밖에 어떻게 나올지가 좀 걱정되긴 하네요. 지금 굉장히 섀도우가 강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영화에 관한 이미지들과 함께 배경 스토리들 그리고 컨텍스트들 그리고 색을 중심으로 한 영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실려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2번 정도 정독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책의 한 5가지 장점들 그리고 한 가지 정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 아쉬운 점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이사할 때면은 가장 무거운 물건들이 책이고 또 평소에 이북 리더기 하나면은 수십 권의 책을 한 번에 들고 다닐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하겠지만 이북 리더기는 여전히 색에 관한 그런 표현력이 굉장히 한계가 있죠. 왜냐면 전자잉크라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색이 그나마 조금 잘 표현된다는 아이패드 최신형들 생각보다 가지고 다니기 좀 무겁고 우리가 굉장히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바로 유튜브, 인스타 손쉽게 우리가 그런 곳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디지털 파일은 JPG 파일을 스크린 캡처를 몇 번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도 색 자체가 점점 원본과 멀어지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결국 원작자가 의도한 색 표현력을 그나마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식이 이런 컬러로 출판된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저는 또 사진북을 하나 샀는데 토드 하이더라는 작가의 책입니다. 이 책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사실 대부분 그 작가의 공식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작가의 전시를 갔을 때 전시의 느낌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 색깔과 해상도 이런 것들을 느끼려면은 결국 잘 프린트된 인쇄물의 형태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성비가 좋고 더 제대로 그 색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매하였고 결국에는 색이 많이 들어간 색을 참조하기 위한 그런 용도라면은 저는 여전히 프린트가 꽤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 디자인 측면에서 칭찬할 만한 부분인데 사실 이미지들은 어떠한 배경, 어떠한 조명 그리고 어떠한 프레임으로 전시되었는지에 따라서 이미지가 꽤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미지에 집중하려고 만들려면은 주변을 무채색에 좀 어두운 계열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특이하게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주요 색들을 주요 프레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통 디자이너들이 실제 색을 포토샵 등에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한 색상 정보도 남겨두고 있고요. 이런 형태의 북 디자인은 사실 이미지 자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만 색이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색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꽤 과감하지만 똑똑한 그런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그리고 영상에 항상 색이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흑백 시절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영상의 형태로 관객들에게 전달되었지만 테크니컬러라는 회사의 등장으로 2가지 색, 3가지 색 조합으로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코닥 필름과 후발주자인 그런 후지 필름 간의 그런 경쟁 관계 그 이후에는 이제 슈퍼 35 필름 그리고 6mm 테이프, VHS 테이프 등으로 확산되면서 가정용 영상들이 이제 정말 범람하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거의 모든 것들을 후보정으로 조절 가능한 그런 시절이 되면서 오히려 색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너무 많은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우는 색 조합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게 될 거고 또 꾸준히 우리가 영감을 받기 위해서 열려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그나마 눈에 띄는 색 좀 남들과 구분이 되는 그런 색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상 이미지와 중심이 되는 색을 모아놓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웹사이트들은 조금만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하나하나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이미지들을 어떠한 맥락으로 나열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맥락 때문에 선정된 이미지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과 사진의 조합, 각 사진들의 순서와 어떤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는 이런 책이라는 형태가 사실은 그런 몇 개월간 혹은 몇 년간의 그 큐레이션 하는 그런 노력들이 녹아있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알찬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는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게 여전히 저는 이런 책이나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브 클랭의 IKB79라는 작품은 International Clang Blue 79번째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파란색을 찾기 위해서 200여 가지의 파란색을 이용한 작품들을 만들었고, 그 중에 선택한 것이 79번째 파란색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계열의 색이라도 내가 원하는 혹은 선호하는 색은 사람마다 미묘하게 다를 수밖에 없고, 주변 색의 조합에 따라서도 색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붉은색은 정치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공포 영화에서는 피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붉은색 조합을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붉은색에 초록색이 더해지면은 크리스마스가 연상되기도 하죠. 물론 내가 색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의 붉은색은 특별함을 뜻하는 색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색이 오렌지색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감독이 이러한 톤의 영화에서 내가 생각하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붉은색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따라서 색에 관해서는 기본 이론이 필요하지만 또 완전히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약간 희미할 때 이 책과 같이 이제 좋은 레퍼런스가 될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책들을 휙휙 넘겨보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당시 내 마음에 와닿는 경우가 제법 대부분이에요. 어렴풋이 아이디어가 있을 때 1%의 영감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책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유일하게 조금 아쉬운 점은 바로 해상력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좀 오래된 영화들은 지금 요즘 시절에 이 정도 사이즈 책으로 프린트 될 때는 좀 해상력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노이즈 같은 느낌의 그런 노이즈들이 좀 프린트에 많이 묻어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오리지널 이미지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프린트 기술의 발달과 우리가 이제 워낙 하이 레졸루션에 익숙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고퀄리티의 업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매그니픽 AI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이런 책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훨씬 더 고해상도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데,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라는 생각이 좀 약간 저도 생각이 반반 정도 갈리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러한 컬러북이나 이런 이미지가 중요한 책에서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뭔가 이미지를 감상할 때의 경험을 전혀 다른 느낌으로 끌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순수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리지널 이미지에 없었던 픽셀을 어쨌든 AI가 메꿔 넣어가지고 또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허용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제가 매그니픽 AI를 써가지고 한번 업스케일링한 이미지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것인데,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방향성이 더 좋게 느껴지시는지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영상이 올라가고 4일 안에 이 책이 나한테 필요할 것 같은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중에 총 15분을 뽑아가지고 다산북스 담당자님께서 여러분들께 이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권이나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내가 책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점에 한번 들려보세요. 서점에 들려가지고 누가 봐도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색깔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니까 한번 들춰보시고, 이 책은 내가 그냥 종종 이렇게 둘러다 보면서 색감적인 영감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다 라는 느낌이 드시면은 한 권씩 구매해가지고 책장에 딱 꽂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종 이렇게 책 나눔이나 아이템 나눔 같은 것들을 하는 영상들을 제가 유튜브 쉬는 동안에도 계속 올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